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슈에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서 세상을 제대로 알아가기 위한 백운기와 딥블루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란 침공 그리고 중동전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모신 알파고 신하 씨 기자는 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란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합니다. 왜 미국은 이란을 침공했는지,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무엇보다 이 전쟁은 언제 끝날지 오늘 이런 궁금증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백운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준비 다 되셨나요? 백운기와 딥블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백운기와 딥블루 깊게 들어가실 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알파고 신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운이 좋으세요. 운이 좋아요, 제가? 네. 예. 왜냐면 제 오늘 라마단이거든요. 라마단 한 20일째인데 예. 이제 일출 전부터 일몰까지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마시거든요. 라마단에는 예. 그래서 저는 새벽부터는 지금 이거 5번째 방송인데 오늘 예. 그래서 저는 얼마 안 된 에너지를 아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4개 방송에서 그 에너지를 아끼다 보니까 너무나 로우 텐션이었어요. 예. 근데 이 방송 끝나면 이제 예. 집에 가서 밥을 먹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남는 모든 에너지를 지금 쏟아질 수가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아, 예. 걱정하지 감사합니다. 마세요. 아, 예. 저는 오늘 무지하게 기다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명한 알파고 어떤 분인가. 유명하진 않아요. 유명해요. 아니요. 유명하다는 거는 다르고요. 인지도가 있는 건 달라. 유명하다는 거는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면 와서 사진 찍어주고. 근데 인지도 있는 알파고 거는 보면 다 그럴 것 같은데요. 아니야. 사람들 저 외국인 노동자 하고 지나가요. 에이, 또 겸손까지 갖추셨네. 뭐 좀 약간 는 척했죠. 우리 아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제가 일단 가볍게 프로필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파고 신하 씨, 이름이 알파고 신하 씨예요. 네. 우리가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알파고, 그 유명한 알파고인데 예명인가? 아닙니다. 본명이에요. 네. 본명이죠, 알파고가. 저 1세대예요. 알파고 1세대? 제가 먼저 출시됐어요. 근데 알파고라는 이름이 튀르키예에 많이 있어요? 사실 알파고는 이름 아니고 성씨예요. 성. 제가 그럼 여러 신하 번 씨가 이름. 예, 제가 여러 번 이거 설명을 했는데 제 이름 신하 씨는 예. 한국으로 따지면 굳이 예. 율곡 같은 이름이에요. 어허. 지금 튀르키예에서 누구도 안 써요. 예. 아빠가 학교에 다닐 때 예. 와, 이 신하 씨라는 문학가가 진짜 뛰어난 문학가네 해가지고 내 아들이 나오면 이름을 신하 씨로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신하 씨? 부모가 이상하다. 아들한테 그런 이름을. 지금도 오늘날 한국에서 이름이 율곡이라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신하 씨라는 이름이. 그럼 아버님 성함은 뭐예요? 아버지 성함은 유수프이고 유수프 알파고. 신하 씨 알파고인데 알파고가 장씨 개명이에요. 왜요? 어떻게? 우리는 쿠르드족인데 예. 60년대 일부 쿠르드족들의 성씨를 강제로 바꿨어요. 정부가. 덜골 형태로 덜골식으로. 예. 왜냐면 쿠르드족이니까 빨리 덜골식으로 좀 약간 동화가 돼야지 덜 시끄러운데 예. 마치 일제시대 때 여기서도 장식 해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씨가 알파고가 된 거예요. 알파고는 덜골어이고 전쟁하는 사람 아니면 영병이라는 의미고 아고는 이제 모자인데 알파고 하면 투구예요. 투구.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AI 알파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걔네들 제 이름을 뺏어갔어요. 그 뜻하고 다 달라요. 달라요? 그 알파고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한글로 표기하니까 알파고지 영어로는 걔 이름을 하면 알파고예요. 그래서 알파는 알파 베타의 알파고, 고는 바둑을 영어로 고라고 해요. 어허. 우리 바둑 두잖아요. 그 영어로 이름이 고이니까 그때 그 알파고는 바둑으로 뒀잖아요. 그래서 알파 베타의 알파 그리고 바둑가 고. 그래서 알파고. 근데 알파고가 유명해지니까 그 알파고 이름을 따서 예능용으로 이름을 지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편견이 있어요. 오리지널 원조군요. 네, 저 원조예요. 정확하게는 신하 씨 알파고. 맞아요. 근데 또 이름이 신하 씨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하가 이름이고 씨는 뭐 그렇죠. 백운기 씨 한국에 뭐 왔을 이런 식으로 때 생각하더라고. 제 사람들 이름 뭐냐 했을 때 예. 저는 신하 씨라고 했는데 아우 재수 없어. 자기 이름에 씨 붙인다고. 먼저 씨 붙이네. 저 원래 이름이 신하 씨 했더니 그럼 어떻게 불러야 돼? 신하 씨라고 불러야 되나?
지금 약간 너무 혼돈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학당을 일단 다녔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어학당 때 그거 이제 해결 안 되니까 그럼 내 학교에 가서 다시 재당생 하자. 그래서 내 학교 다닐 때는 사람들 이름 물어보면 그냥 알파고. 네, 신하시라고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 더 잘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쉬우니까. 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2년 됐어요. 오래됐어요. 2004년 나왔어요, 저는. 2004년에 예. 오시게 된 사연도 좀 보니까 뭐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으시던데요. 맞아요. 저 원래 과학고 출신이에요. 예. 이제 그 원래 과학고에서 졸업했고 한국에 와서 이제 공대 다니려고 했었는데 예. 어학당에 다닐 때 숫자는 나한테 맞질 않다. 부모가 없으니까 예. 혼자와의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숫자보다 글자에 가깝다. 그리고 저는 튀르키예에서 공부했을 때도 영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어 점수가 유일하게 5점 만점에 3점이었어요. 나머지 다 5점이었는데 공부 잘하셨구나. 근데 영어는 너무 못했어요. 3점. 예. 그래서 저는 외국어에 대한 징기스가 있었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튀르키예를 나가버리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국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말로 우리나라 튀르키예에서는 영어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네. 이렇게 예쁘게 한국어를 가르쳤듯이 영어도 가르쳤으면 저는 3점 안 받고 5점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계기로 1년 반 동안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그런 느꼈어요. 저는 역시 신하씨예요. 신하씨는 문학과였잖아요. 그럼 나도 이과보다는 문과에 아마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랑 싸우고 아빠처럼 연락을 투절했고. 그 정도였어요? 왜냐면 아빠는 전기 사업을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어떤 건축 회사가 입찰하면 지우고 난 다음에 이 전기를 누가 설치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예. 왜냐면 플러그라든가 케이블, 전선. 그래서 그것을 제 아빠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꿈이 제가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교 때 이제 전기전자학과를 졸업하고 다음에 와서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는 거. 그래서 저는 정치외교학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좀 섭섭해 하셨군요. 그냥 1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요. 호적에서 지우려고 했는데. 그 정도였어요? 네. 지금은 회복됐습니까? 결혼하고 자식이 나오니까 회복됐어요. 결혼은 한국에 사셨죠? 예. 한국 여성과. 예. 그래서 애는 어떻게 돼요? 애들 한 명. 아들. 예.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룬. 예. 그 한글 이름이죠. 한자가 없어요. 예. 하룬은 이제 튀르키예에서 중동에서 굳이 한국으로 비유하자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죠. 하룬 라시드. 그 전일 야화를 처음으로 독립시켜주는 왕이에요. 예. 그 왕의 이름이요. 하룬 라시드. 그리고 이제 모세의 형제 있잖아요. 아론. 아론이 중동식 발음으로 하룬인데 우리 부족. 왜냐면 쿠르드 사람들은 부족별로 살아요. 그래서 부족마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 부족 이름이 브레 무스칸이에요. 왜냐하면 7대 8대 할아버지 이름이 무사이니까 무사. 브레 무스칸 모세의 형제들 이란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족 이름이라는 거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하룬이라는 이름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온 지 22년 됐는데 22년 정도 한국말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나요? 우리도 튀르키예 가서 22년 살면 그 정도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와서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멈췄어요. 저는 17년 전에 있는 한국어 실력하고 지금 한국어 실력 똑같아요. 엄연히 얘기하자면 한 2년 만에 멈춰요. 아니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는 거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한국에서 기자 활동을 했거든요. 예. 이제 맨날 신문을 읽어야 되고 맨날 이제 YTN을 키고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한국어는 다른 언어들과 다르게 그 문어체하고 일상 구어체? 구어체는 진짜 너무 달라요. 달라요. 이 정도로 동떨어진 언어는 아마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말고 없을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아마 한국어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자 같은 자기 문화권 아니잖아요. 원래 중국 건데 거기에다가 또 완전히 안 맞는 또 문법으로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한국어하고 YTN에서 나오는 그 아가씨가 하는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반에 있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 있잖아요. YTN을 알아듣는 거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와, YTN 알아들어? 와, 한국말 잘하네. 이거였어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좀 약간 익히게 됐어요. 기자는 어디 기자신 거예요? 저는 졸업하고 석사를 했을 때 예. 튀르키예에 있는 언론사가 굳이 한국이랑 비유를 하자면 조선일보 제일 큰 보수 언론 예. 이제 에르도안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예. 그 언론사에 한국 특파원 됐어요. 근데 다음에 그 언론사하고 에르도안이 싸웠어요. 예. 싸우니까 우리 언론사를 없애버렸어요. 음흠. 어느 정도 없애버리냐면 정수 아줌마까지 체포했어요. 오. 그러다가 이제 해외에 있는 특파원들도 다 강제 소환을 해야 되고 저도 바보예요. 튀르키예 가요. 안 갔죠. 예, 그런 식으로 한국에 남고 한국인으로 기여했어요. 귀화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기화된 지 마무리된 지는 2018년이고 18년에. 근데 이제 신청한 건 2016년이에요. 예. 그러면은 지금 튀르키예를 못 들어갑니까? 네, 못 들어가요. 체포 현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보니까 제가 알파고가 어떤 분인가 하고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언어를 5개나 구사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살짝 뭐라 해야 되나? 그 한국어만큼 잘하는 언어는 예. 아마 튀르키예요. 모국어. 근데 이제 영어하고 중국어는 이제 대학교 때 배웠고 저 중원학과에다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어 학과에서 다니다가 집사람을 만났어요. 중국어 학과를 다니다가 사실은 중국이랑 관련된 정치 수업이 있었는데 예. 근데 그 수업을 듣는 애들이 다 중원학과 출신들이에요. 내 학원 때. 저도 이제 대학교 때는 중원학과다 복수 전공하고 교환학생으로 중국어 간 적도 있었고. 그러면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중국어부터 배웠나요? 아니요. 일단 한국어를 너무 깔끔하게 배우고. 한국어는 1층이에요. 영어는 2층. 예. 이제 3층은 중국어. 이제 그리고 그 일본어도 나와 있는데 그 일본어는 제가 잠시 일본 특파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자도 좀 알고 한국어하고 일본어 문법 다 비슷하잖아요. 이거 서로 섞이면 일본어 나오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쿠르드족이라고 돼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튀르키예 안에 있는 투르크족 아니고 쿠르드족이에요. 그러니까 쿠르드족. 예. 우리가 이제 튀르키예는 그냥 형제 나라 이 정도로만 알지 맞아요. 튀르키예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튀르키예는 여러 민족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제일 많이 있는 민족은 아마 투르크족이고 덜거리예요. 우리 역사석에서 알게 되는 덜거리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숫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뭐 대충 70%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 나머지 한 20% 아니면 20%좀 넘게 쿠르드족이 있고요. 그 말고는 이제 너무 많아요. 뭐 아랍 사람들도 있고 이제 유태인들도 있고 아르메니아 애들도 있고 알베니아 그 유럽에 있는 알베니아 애들도 있고 보스니아 애들도 있고 체첸 애들도 있고 그루지아 애들도 있고 많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 한 뭐 10%, 뭐 8%도 그런 기타. 그러면 쿠르드족하고 투르크족이 좀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투르크족 안에서도 쿠르드족 안에서도 사상에 따라 상대 민족이랑 관계가 달라요. 왜냐하면 투르크족 안에서도 너무나 그 인종에다가 집착하는 애들이 있고 종교에다가 집착하는 애들이 있고 아니면 좀 개방화하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투르크족 안에 있는 종교에 집착하는 애들 우리는 이슬람이다. 그 사람들은 주로 쿠르드족에 대한 아무런 반감이 없고 오히려 이 세속주의자들 때문에 우리는 쿠르드 형제들이랑 싸웠다. 우리는 사실은 쿠르드 형제들이랑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종교 정권이 생겨다 보니까 좀 해소가 됐어요. 예전엔 더 심각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는 우리 눈앞에서 내전이 있었어요. 근데 쿠르드 사람들 안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계열인가 아니면 종교 계열이냐 역시 더 종교 계열의 애들은 또 문제가 없고 우리는 같은 투르크 애들이랑 같은 이슬람이다. 근데 사회주의 애들은 좀 약간 종교심이 약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독립하고 싶은 그 감정을 우파로 못 빠지니까 거기 종교가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쪽 자익 계열로 빠져가지고 사회주의적인 그 노선으로 그걸 표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투르크족 안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사이 좋아요. 예. 근데 튀르키예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얽혀설켜 있어요. 쿠르드족들도 투르크족들도 하나의 민족으로 뭉쳐 있는 건 아니에요. 얘기 나온 김에 그 쿠르드족에 관한 얘기도 지금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거
하나 좀 물어보고 갑시다. 투르크족하고 쿠르드족하고 생김새도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너무 크게 예를 들면 진짜 생 투르크족이라면 많이 섞이지 않았다. 예. 그럼 돌골 계통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국인이랑 비슷해요. 아시아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주 와서 그 땅에서 정착을 해서 주변 민족들이랑 결혼하다 보니까 좀 살짝 변해 갔죠. 그래서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알파고 씨가 이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방송 전에 얘기를 좀 나누는데 저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 광주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뭐 다 그렇게 쉽게 알아보겠습니까마는 우리 알파고 신하 씨 기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람들을 딱 보는데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은 호남 사람이겠다, 영남 사람이겠다, 뭐 위쪽 중부지방 사람이겠다 이런 게 좀 구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씩 제가 아 혹시 호남 분이세요라고 제가 굳이 물어보면 거의 한 85% 정도 맞췄어요. 오호. 무슨 차이가 있어요?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억양으로 우리는 되게 뭐 물론 억양 차이가 말이에요? 있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좀 약간 얼굴 구도가 아니면 코 구도가 좀 살짝 다르게 생긴 것 같아요. 아, 영남하고 호남하고 중부하고 네. 어떻게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데 혹시 뭐 이북 분이시냐 했더니 아니요 저 대구 사람인데요. 했더니 그러면 혹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전쟁 때 내려왔어요. 그래 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무슨 달북민인지를 물어본 거 아니고 그 이제 아시다시피 한번도에다가 이렇게 북방에서 내려오잖아요. 내려오기 전에는 한 번도는 비어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왔을 때 있었던 사람들 어디였을까, 어디에 모여 있었을까. 북방 남방의 그런 차이가 좀 느껴지는가 보죠. 네, 가끔씩 물론 이제 많이 조선 이전에도 거리에 있었고 너무나 한 조그마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많이 섞였을 텐데 근데 동시에도 지형 때문에 지형 간에 좀 약간 왕래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땅에다가 수많은 사투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영남이나 호남이나 다 남방인데 그건 어떻게 구분해요? 그 경산도는 살짝 좀 약간 북방하고 호남아 좀 약간 혼혈 느낌이에요. 아하. 그래요. 네. 호남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좀 표현하기가 토착 분위기? 그렇지 좀 더 여기 원주민 느낌. 제주도는 그건 가면 아마 비슷비슷할걸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경기도 도박이 아니면 경산도 정도는 그 정도 아닌데 예를 들면 진짜 경기도 도박이라면 좀 살짝 몽골 느낌이 나요. 오호. 그것도 참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재밌네요. 저는 수많은 얘기 저 원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왜냐면 제 전문 분야는 중동이잖아요. 저는 이 바운드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나를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하기만 해봐. 이럴 줄 알았어. 알파고는 그냥 잔똥이야. 그냥 지라시를 뿌리고 다닌 놈이야. 봐봐. 정어리 TV에 나와서 거대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 여기까지 했던 말은 오로지 나의 초보자로서의 관철이었습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저 누구인데 감히 이렇게 한국의 거대사에 대해서 말을 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아까 그 얘기 듣고 아 외국에서 보기에는 구분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사실 쿠르드족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쿠르드족이 어떤 부족이길래 지금 튀르키예에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쿠르드족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은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쿠르드족의 민병대를 투입을 하는 것을 처음에는 지원하는 척했다가 이제는 좀 막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궁금해서. 선생님 일단은 쿠르드 애들은 부족 아니에요. 쿠르드 애들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쿠르드 애들도
내부적으로 언어로 동일돼 있지는 않아요. 아. 쿠르드 애들의 70%는 구르만지를 쓰고 있고 나머지 한 20%는 소라니를 쓰고 나머지 10%는 자자키인가 저도 나머지 그 기타 언어를 모르는데 좀 약간 제주도하고 경상도 차이인가? 그 좀 완전히 언어적으로도 동일돼 있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네. 근데 70%는 동일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족 아니고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포르투갈, 스페인 느낌. 이란 애들하고 페르시아 애들하고 쿠르드 애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애들. 포르투갈어를 잘하는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한 2주, 3주, 한 달 신경 쓰면 스페인어 잘하잖아요. 아니면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이 조금만 신경 쓰면 포르투갈 잘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살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쿠르드 애들하고 페르시아 애들도 이란 애들도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그리고 언어적으로 너무 유사하고 쿠르드 애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페르시아 애들로부터 완전히 갈라진 계기는 종파예요. 쿠르드 애들은 순니파가 됐고 페르시아 애들은 시아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빠져서 이제 투르크 애들한테 아랍 애들한테 붙은 거예요. 쿠르드 애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저는 2004년에 이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란 말은 못하죠. 근데 이란 애들 얘기를 하면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 알아듣는 거 아닌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떠들고 다닌지를 감이 와요. 아하. 그런 느낌. 예. 뿌리가 같은가요? 이제 뭐 2000년 전에 가면 뿌리가 같아요. 스페인, 포르투갈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정확하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학도 잘 하시니까 아시아도 이렇게 보면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어떤 단어들은 같이 부르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태국이나 같이 3이라고 불러요. 네. 아, 그거는 한자 문화권 때문에, 예. 한자 때문에 그냥 내려온 건데, 그리고 여기는 이쪽에서 너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묶어져 있는데, 민족적으로 달라요. 근데 거기는 이란 애들하고 그, 쿠르드 애들은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아. 같은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가 쿠르드 민병대를 동원하는 것 그런 차원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도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 너무나 그 쿠르드 단어를 써가지고 혼돈이 많이 생겼는데 예. 지금 쿠르드 민병대는 나라마다 있어요. 그래서 쿠르드 민병대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 민병대로도 헷갈리고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이란도 헷갈리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란 안에 있는 쿠르드 애들이 이란에 대한 반감 아니면 이란 신정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오래전부터는 독립운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쿠르드 사람들의 독립운동가 원조는 이란이에요. 최초 쿠르디스탄 공화군이 이란에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 민병대 투입 뭐 이런 얘기는 이란 내의 쿠르드족 민병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튀르키예 쿠르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요. 이제 거기는 살짝 헷갈린 거 뭐냐면 이란에서 쿠르드 민병대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튀르키예에 있는 민병대가 와서 또 이란에서 자기 지부를 만들었는데 제일 늦게 만들어진 거지만 제일 잘 된 거예요. 전투력이나 아니면 인원수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튀르키예는 다른 쿠르드 민병대들 이란에 가서 뭘 해도 돼. 나랑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랑 상관돼 있는 쿠르드 민병대는 그 조직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전투력이 제일 세고 제일 인원수가 많은 데는 그 민병대인데 걔네들 안 가면 나머지 애들은 성과가 없을 건데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동맹국 튀르키예를 건드리고 싶지도 않고 이런 점이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쿠르드족의 언어가 따로 있습니까? 쿠르드 있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란어하고 쿠르드어는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쿠르드족이 각 나라마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쿠르드족은 쿠르드 언어를 씁니까? 이제 튀르키 안에 있는 쿠르드어하고 네. 시리아 안에 있는 쿠르드어는 완전히 동일돼 있고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어도 네. 북방에 있는 이라크 쿠르드 지역에 있는 북방에 있는 애들은 역시 붙어 있으니까 비슷하고 남방은 소란이 쓰니까 제가 알아듣지 못해요. 아. 뭐 물론 조금만 신경 쓰면 알아들리겠죠.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에서도 이란 쿠르드 지역의 북방은 튀르키예에 있는 쿠르드랑 비슷하고 남방은 또 소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란 이 네 개 나라에 있는 쿠르드 애들의 언어를 합치면 70%는 구르만지라고 하는데 구르만지는 다 어디 나라나 가면 다 통해요. 오케이. 기초 공부가 좀 길었습니다. 이제 네. 그 정도 하고. 네.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라고 부르는 게 좋아요? 알파고가 좋아요? 시나시가 좋아요? 파고라고 하셔도 돼요. 뒤에 기자라고 붙이는 게 좋아요? 알아서 하세요. 제일 편한 지금 걸로 현재도 하세요. 기자하고 있죠? 예, 프리랜서 기자. 프리랜서. 그러면 알파고 기자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네. 알파고 기자님은 이번에 미국의 이란 침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견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너무 뚜렷하게 눈에 보였어요. 할 거다. 아니 예를 들면 예.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한 명도 이렇게 손에 칼을 들고 있고 야 백운기 앵커 일러와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어요. 나 이걸 보면 와서 곧 오겠네. 죽이겠다. 네. 이거 너무 명백하게 그런 보였어요. 정도였어요? 근데 똑같은 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 못 보는지 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미군이 쏠리고 있는데 딱 봐도 칠 건데 왜 사람들이 안 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좀 정확하게 며칠 전에 예견하셨나요? 저는 정확히 말하자면 두바이 가기 전에 11월에 제가 얘기했었어요. 11월에 예. 미국이 이란을 칠 거다. 예. 근데 근데 저는 이렇게- 그때 하나의 실수를 했는데 이란이 먼저 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6개월 전에는 미국이 먼저 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얘기를 했었어요. 11월에 딱 11월에 이번에 다시 전쟁이 더질 건데 이번에 이란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항상 먼저 당하는 것보다 이란 미국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할 수도 있는데 근데 미국이 또 뭐 했어요 이번에? 외교하자 협상하자. 그래서 또 미국이 먼저 친 거예요. 예. 근데 저는 11월에 그 얘기 했었어요. 미국이 칠 거다. 칠 거다. 왜냐면 실시간으로 미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투기로 어디 갔다 오는지 너무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래도 그거 쉽게 알기는 어려워요. 조금 그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 지역을 팔로우업하면 예. 너무 쉽게 알 수가 있는 정보였는데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 놀라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너무 뻔한 정보인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미국이 하메네이부터 제거할 거다라는 것도 예상하셨나요? 그거는 우리 예상외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미국이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 그렇게 좀 약간 비상식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이 주제를 아는 사람이 하메네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이란의 핵 개발의 제일 큰 장애물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안 믿긴 하는데 핵 개발의 장애물이었다고요? 예. 핵 개발을 맨 앞장서서 한 사람이 아니고? 아니요. 자기 지필로 법령이 있어요. 핵 개발은 금지라고. 오호. 지금 그 사람들은 일반 우리 목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아예툴라 우즈마 다클리디 메르지 이제 거란에서 쓰이는 거 말고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거의 좀 약간 인간하고 사람 사이에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약간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네. 인간들에서 신에 제일 가까운 사람. 아하.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거 금지라고 하면 이거는 종교적인 금지예요. 예를 들면 무슬림들이 술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술을 못 마시듯이 돼지고기를 못 먹듯이 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전에 법령 파트파라고 하는데 낸 적이 있었어요. 핵 개발은 인간에게 너무나 해로운 것이니까 핵 개발하는 것이 금지다, 하람이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 하는 말은 이 사람이 이렇게 착해 보이려고 인권 차원에서 인류를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이란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북한 취급을 받을 거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다는 설도 있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그 사람은 자기 지필로 하지 말라는 페트와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신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을 정도의 하메네이가
핵 개발을 하지 마라. 예. 하면 안 된다. 핵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했으면 안 해야지. 그렇죠.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건농축을 하고 핵 개발 직전 단계에 멈췄어요. 이제 그 카드를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하메네이 죽었어요. 예. 그럼 그야 파트파들도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핵 개발해도 돼요, 이란이.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부터는 이란 혁명 수비대 안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특히 강경파들이 좀 하메네이한테 삐져 있었어요. 아, 어르신 때문에 우린 지금 이렇게 미국한테 개망신 당해요. 그러면 알파고 기자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핵 개발은 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만 해 놓았던 상태인데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침공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그 진공하기 전에도 그 루비오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정문회 같은 거 있었는데 거기서 미국 국회의원으로 물어봤어요. 아니 만약에 니네들 그런 걸 안 하겠지만 화면에 날아가면 스스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미국. 네,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알파고 기자는 이란이 핵 개발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마네이 때는 하지 못했을 거라고. 물론 이 혁명 수비대 애들 중에는 좀 약간 광신도 애들이 있어요. 그 광신도 애들이 하메네이를 좀 약간 귀찮은 어르신으로 보고 있고 지들이 암암리에 핵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메네이의 그 법력이 있는 한 그 암암리에 그 핵 개발을 할 사람들은 진짜 비밀 결사직 수준으로 해야지 할 수가 있지 공개적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교수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르신이 그 말 했는데 나 어떻게 해요? 이 반응이에요. 왜냐면 술 못 마시잖아요.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그것도 못 해요. 그러면 미국이 왜 이란을 침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리스트에 있었어요, 이미 이란이. 블랙리스트에 있었어요. 언젠가 침공했었어야 돼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 패권? 미국의 패권. 아니, 왜냐면 이란이 자꾸 미국의 중동 패권을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 보기엔, 미국보다도 이스라엘. 예. 왜냐면 이스라엘에 블랙리스트 있었어요. 예. 일단은 사담 후세인, 이라크, 날라갔죠? 슉, 날라갔어요. 다음에 리비아, 무함마르 카다피, 슉, 날라갔어요. 다음에 시리아, 슉, 날라갔어요. 그 다음 순서는 어디예요? 이란. 이란 끝나면 튀르키예. 튀르키예도 그러면은 몰라요. 전직 국무총리 나프탈리 베넷. 예. 그 얘기를 했어요. 이란 다음에 순서는 튀르키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중동 국가들을 쳐내고 네.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본인들의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지어낸 말 아니고 언제인가 한 6개월 전에 그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아니고 권위 있는 채널이었어요. 채널 12인가 채널 14인가 거기 이렇게 권위 있던 기자들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일단은 뭐 사담은 날라갔고 다음에 뭐 리비아 날라갔고 시리아 날라갔고 지금 이란 순서고 다음에 튀르키예도 좀 보자. 텔레비에 더 들고 다녀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왜 이란을 치려고 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봤을 때 이해가 됐죠. 서로 이제 앙숙 관계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일단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핵을 가지게 되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적대적인. 아니 사실은 이란이 그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위협을 안 느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협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위협을 느껴요. 예.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그 시나리오에다가 설치된 나라예요. 이란이 혁명 지금 신정체제가 있잖아요. 신정체제는 79년에 수립됐는데 그 수립을 됐을 때 이 혁명이 아직 이제 시작이다. 이 혁명 언제 끝날 것인가? 쿠두스, 즉슨 예루살렘 해방돼야지 이 혁명이 마무리돼요. 그래서 이 혁명 수비대에 해외 공장 그 파트라고 해야 되나? 해외 공장 부수 이름이 쿠두스 부대예요. 즉슨 예루살렘 부대예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이 해방돼야지 이 신정 체제가 완전히 수립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동의 역사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이란이 이스라엘을 이른바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슬림들의 성지가 있어요. 알락사 사원. 근데 알락사 사원의 주립이 뭐 예를 들면 메카 메디나처럼 원활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군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좀 주립이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이스라엘 군인이 안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예배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라마단 기간인데 제일 중요한 성지스러운 기간이니까 성지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안보를 지키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무슬림들이 알렉사 사원에서 편하게 평화스럽게 예배할 수 있게끔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무슬림들 눈에는 우리의 성지 자체가 알락사 사원이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땅으로 생각하진 않죠. 근데 종료 제재가 수립됐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스리지 않아도 예루살렘을 어떤 이슬람 국가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본인이 다스리겠다는 얘기 아니고 이스라엘이란 다 없애버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릴 수 있게끔. 그래서 혁명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쫓아내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봅시다. 네.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네. 침공을 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거 맞아 한다면 아니고 맞아요. 나타냐후 총리는 예. 마지막 1년 안에 제가 알기로는 7번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저는 장인 장모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아요. 이게 설득이에요 이게. 오케이 자 그렇다고 간주를 하고 네. 그러면 미국은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미국이 얻는 거가 무엇인가가 아직은 물음표예요. 오케이 이란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거 맞아요. 네. 근데 미국한테 제일 먼저 줘야 되는 나라가 이란일까? 그건 물음표예요. 예.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오케이 이란이 우리의 적대국이긴 한데 순위에서 몇 등인가? 이란이 뭘 해봤자 우리의 미사일 날릴 나라는 아니고 이란이 우리를 세계 패권적으로 도전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란이 우리한테 중동에서 도전을 하지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뭔가 좀 약간 패권적으로 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그거는 일단은 미스테리예요. 근데 에이펙이라는 기관이 있고 에이펙이라는 기관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미국 사이에는 이제 러비 활동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에이펙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에이펙으로부터 지원받는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미국의 이익이 뭐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미국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설득이 더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미국은 이스라엘로부터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돈을 줘요. 이번에도 50조 주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에다가 미국이 이스라엘에. 그걸 한국 사람들 제가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람들 잘 모르는데 다들 일각에서는 너무나 이스라엘 자주국방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없으면 이스라엘 못 살아요. 매년 미국이 이스라엘에다가 몇십조씩 돈을 줘요. 근데 다른 아랍 국가들이 미국에다가 돈을 줘요. 우리를 지켜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입김, 그 로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혜택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럼 왜 미국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의 나라예요. 누가 더 활동을 잘하면 미국 안에서 그 나라의 입김이 더 세질 거예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그런 것도 있어요. 중동 안에서 자기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예를 들면 이집트는 예전에는 소련이랑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 미국이랑 사이가 좋았지만 언제까지 미국이랑 사이가 좋을 거예요? 모르죠. 지금은 다시 친미가 됐지만 그 모든 그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대안이 있어요. 나는 미국을 안 친해져도 돼. 그리고 반미 국가들도 있으면 알제리 아직도 반미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의 대안이 없어요. 무조건 미국에다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대안 없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한테 미국에다가 올인하는 이 나라를 지켜줘야지 나는 중동에서 숨을 쉴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중동에다가 박아놓은 하나의 좀 못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못이 거기서 사라지면 미국도 중동으로부터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거기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중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동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알파고가 분석하는 것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쳐서 이란을 공격을 했고 이제 이란이 거기에 맞서서 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미국을 바로 치기는 힘드니까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 내 바로 치기 힘든 거 아니고 네. 6개월 전에 이스라엘을 때렸잖아요. 예. 이란이. 그때 수많은 그 미사일들이 다 이 아랍 국가들에 있었던 미국 기지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거기 있는 레이더들, 거기 있는 발사대들 때문에 이란의 미사일들이 이스라엘 안 갔어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는 그 중동 아랍에 있는 기지들을 때리면서 여러 가지 그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이제 막판에 이스라엘만 때릴 건데 누구다 나의 그 미사일들을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미국의 레이더들, 미국의 발사대들 없이 나는 오로지 이스라엘 때릴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동 아랍에 있는 국가들도 미국이랑 손을 잡으면 어떤 결말이 나온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중동 아랍 국가들을 미국으로부터 뺏으려고. 왜냐면 잘해줘봤자 중동 아랍 국가들은 항상 미국에 붙어요. 오히려 얼마나 위험한 동맹을 했는지를 중동 아랍 국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뭐 그런 차원에서 내렸어요. 자, 이제 중동 국가에 대한 것을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먼저 이란만 놓고 네. 보면 이란 내부도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아는 네, 사람이 네.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메네이를 폭사시켰을 때 실제로 이란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하메네이가 폭정을 했지 않습니까? 시위대 3,000명 이상을 학살했을 거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그러면은 그런 독재 압제를 당했던 이란 국민들로서는 하메네이 죽었을 때 만세를 불렀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37년이나 통치했던 지도자라고 하면 또 슬퍼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어느 쪽이 더 많았나요? 그러면 일단은 이란에서 원래 왕정이었다가 예. 다음에 이제 신정체제로 넘어간 거잖아요. 단순히 몇 명 엘리트가 국민을 속여가지고 정권을 잡아서 국민에도 불구하고 신정체제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서양 언론의 선전이에요. 자꾸 완정 시절 때 테헤란 수도 골목에서 걸어다니는 젊은 집에 입는 여자 사진을 보여주고 예전에 이란이 이러는데 지금 이란이 이렇게 됐다. 선전물들이 많은데 왕정 시절 때도 지방에 가시면 이란 여성들이 다 이렇게 부르카를 들고 다녔어요. 이건 다 선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예전에도 신정체제였을 때도 수도를 제외하시면 너무 보수적인 나라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우디 왕이 이란 왕에다가 여러 번 편지를 보냈어요. 이거 다 기록으로 나와 있어요. 형제야, 당신 프랑스에서 왕이 아니야. 너 이란에서 왕이야. 너 중동에서 왕이야. 이렇게 너무 지나친 서양적인 개방 정책을 하면 언젠가 국민 들고 일어날 거야.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그 이란 왕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 사막 놈들처럼 우리는 미개하진 않아. 니나 알아서 잘해. 지금 보세요. 사우디는 천천히 개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들고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란에서는 왕이 너무 지나친 개방 정책을 펼치고 여자들한테 히잡 쓰지 말라고 하고 히잡을 오히려 금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엘리트 계층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니고 이미 거기에다가 분노 있었던 보수적인, 그냥 여기 있는 보수는 정치적인 보수 아니고 종교적인 보수예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이미 해외에 망명 나가 있었던 신학자들이랑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 있는 국민들이 북한처럼 뭐 무슨 가스라이팅 당한다 그거 아니고 이미 뭐 몇십 %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그 종교 보수적인 집단이 이란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아주 가스라이팅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만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신정체제 그 기간에는 세속주의자나 아니면 사회주의자나 아니면 소수민족들이 이 정권이란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몇 %인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고향이 이란에 붙어 있거든요. 이제 제 고향 튀르키예죠. 진미국가잖아요. 제 고향에서도 애도 행사가 있었어요. 장례식을 했어요. 대리 장례식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크게 했어요. 제 고향이 튀르키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다. 예. 근데 실제로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근데 그걸로 알아요. 아직도 그렇지 않은 국민의 비율이 정권을 흔들릴 수준에 도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 신정체제를 무너뜨리려면 매일 밖에 나가야 되고 며칠 동안 밖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몇백만 명 사람이 밖에 나가야 돼요. 몇십만 명 사람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이란의 인구는 거의 1억이거든요. 예. 몇십만 명 사람이 밖에 나온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밖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물을 접했어요.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우리는 신정체제 반대한다. 이거는 몇백만 명 사람이 몇 달 동안 밖에 있어야 되고, 마치 이란 이슬람 혁명이 수립됐을 때도 그때 이란 사람들이 몇 달 동안 밖에 나와 있었고 왕정이 와서 걔네들을 난사하고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었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때 혁명 때 그 보수 애들을 했던 것으로 지금 반대파 애들이 해줘야 돼요. 그만큼 하면 거기에다가 견딜 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메네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란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해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냐면, 하메네이가 사망한 다음에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란 국민들이요, 이제 이란에 하메네이가 죽었으니 이란을 접수해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할 만큼 비율이 안 된 거죠. 아직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후계자로 하메네이 차남 예. 모주타바. 예, 모스타바네. 모주타바예요? 모주타파예요? 무스타파는 형이고, 예. 뮤치테바는 아들이에요. 아, 그래서 지읒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모주타바. 예. 그 모스타바가 후계자가 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것인지. 무서워서 한 거 아니에요. 죽었거나 아니면 치료 중이에요. 글쎄, 죽었다는 설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예. 근데 죽었다면 지난번 공습 때 죽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근데 죽었다는 가능성은 작은 거예요. 비율이고, 예. 제 보기에는 엄청 심하게 다쳤고 치료 중이에요. 다쳐서 치료 중이다. 다쳤다면 지난번 공습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후계자로 만약에 옹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죽었다 하면 후계자로 지명 발표를 할 수 있겠어요?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죽을 수도 있죠. 부상의 악화로? 예. 예. 그러면은 지금 부상일 가능성이 높고. 부상했던 거 팩 보고. 100%고. 예, 왜냐면 공습 때 현장에 있는데 같이 있었나요? 자기 딸, 자기 자식, 마누라, 엄마, 아빠, 장인 어른까지 언급이 돼요. 다 죽었어요, 그때. 모든 가족이 죽었어요. 네. 그때 그러면은 부상을 입었고 그대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또 프리랜서 기자로 막 상황도 보시잖아요. 죽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그때 죽었을 가능성이 아니고, 왜냐면 그때 죽었다면 아예 선출이 안 됐을 거예요. 저는 선출 발표가 됐을 때는 아직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후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모르죠. 그리고 이스라엘 아직도 어떤 병원에 이제 찾아보고 있어요. 작게 되면 이스라엘 다시 건수하려고요. 그래서 이거 모르죠. 이거 하나의 과정이에요. 후계자를 만약에 선출했다면 그 후계자도 또 제거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이죠. 전쟁 중이라면 휴전을 안 하면 그 사이에 무스타바 하마네도 죽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누구도 몰라요. 아까 예견은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쳐들어오는 것은 금방 미리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개되는 거 보고 아 이건 언제쯤 어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예. 두 가지. 하나는 이제 6대4 지금 40% 말씀드릴게요. 이상한 휴전으로 예.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몇 달 이후에 다시 개시.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이상한 휴전으로 끝나고 한 6개월,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예. 그리고 60%의 비율 장기화.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있다 아니고 60%. 장기화로 가게 되면 네. 어떤 양상이 펼쳐질까요? 이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이거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요. 예. 누가 이걸 막지 못하면 더 큰 전쟁이라 변질 수도 있어요. 장기화를 감당할 만한 군사력이나 무기 같은 게 이란에 있을까요? 이란이 그걸 신경 쓰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프간 애들처럼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란의 사람들 그 마인드셋은 그거예요. 우리 아프간 그 탈레반 애들도 셀레파를 신고 다니는 그 이란 사람들 입장에서 그 무기한 놈들도 미국 사람들한테 버텼는데 우리도 버텨야지. 이 마인드예요. 그 감당하다 우리는 전쟁하기 이거 아니에요. 그냥 버티기 작전. 그렇게 이란이 이렇게 버티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종교예요. 시아파. 순교 정신. 순교하는 거는 종교로 무장하면 무섭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매년 예. 10일 동안 이슬람 탄력에서 모하렘이라는 그 달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영어로 예, 하면 예. 이제 뭐 페브루아리, 제뉴러리 등등등 이슬람 달력도 있어요. 그래서 라마단도 그 달력에서 있는 그 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이라고 한 거죠. 하여튼 그 달력에서 또 모하렘이라는 달이 있는데 한 몇 달 이후이거든요. 그것도 신기하게 한 3, 4개월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모하렘 1일부터 모하렘 7일까지 시아파 사람들이 매일 밤에 자해 예식을 해요. 이렇게 스스로 때려요. 우리 모함메드 사도의 손주가 순교됐는데 우리도 거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자해 예식을 하면서도 그 학살 장면을 일종의 좀 약간 송가처럼 불러요. 이건 알아들으시면 그 종교 사람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부인 앞에서 머리가 잘리게 됐는지, 어떻게 자식들이 젊은 그 갓난 아이들이 죽었는지, 이거 너무 좀 약간 감동 있게 이렇게 성가로 부르거든요. 슬픈 성가로. 그걸로 사람들이 몇 년도 아니고 몇백 년, 거의 1000년 넘게 누적돼 왔죠. 예. 그 사람들한테는 뭐 순교하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미국이 전쟁을 끝낸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이제 전쟁이 끝난다보다는 끝낸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미국이 하는 것에 달려 있으니까 미국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끝낼 것 같습니까? 아니 미국이 안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단순히. 왜냐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어떻게 사요? 미국 본토가 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이제 끝나면 오케이 이란이 미국을 안 때리겠다. 근데 이스라엘 계속 때릴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도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은 계속될 거고. 그렇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원하진 않죠.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스라엘이 그걸 원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 더 막강해요. 예. 인정. 근데 이스라엘 땅이 너무 작아요. 이란이 갖고 있는 모든 미사일들을 이스라엘에 있는 여의도 같은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때려 부시면 이스라엘 경제가 날아가요. 근데 그렇게 또 만약에 공습을 시작하면 미국이 또 개입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끝낸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지금 후계 구도와 관련해서 이란 권력 수뇌부 우리가 지금 한번 좀 표를 보면서
예. 말씀을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저 표를 보면 지난번 공습 때 사망한 지도자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핵심 권력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저런 자들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데 지금 미국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무조건 항복은 안 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란 사람. 저기에서 좀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누굽니까? 아니 일단은 쓸데없이 여기 이름이 있는 분이 있어요. 하산 호메이니는 쓸데없어요? 아니 쓸데없이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이 예. 아주 상징적인 사람인데 예. 좀 개혁파이니까 왕따당했어요. 원래 할아버지가 이란 신종 체제를 만든 사람인데 네. 개혁파이니까 좀 밀렸어요. 어. 그리고 대통령인데 대통령 바지 사장이고. 진짜 대통령은 바지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민심이 있어요. 예. 헌법적으로는 힘이 없지만 이란 신정 체제에 있는 그 인물들 있잖아요. 그 인물들 중에서 이란 국민한테 밖에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밖에 나갈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권력 구도 안에서 힘을 얻은 거지 대중으로부터 힘이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대통령에 좀 뭔가 있고. 알겠습니다. 후계구도 차원에서 한번 저 표를 받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중동 공부를 한 김에 네. 이번에 보면 그 중동 지역 여러 나라 중에서도 미국과 가까운 나라가 있고 또 네. 이란과 가까운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란이랑 가까운 나라들은 예. 다 날라갔어요. 이란이 그 기회를 잘못 이용했어요. 우리가 왜 저항의 축이라고 부르는 그건 나라들이 무장 있지 않습니까? 조직들이에요. 나라들 아니에요. 어. 정한 축은 나라 없어요. 다 조직이에요. 그 저항의 축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정부군, 민병대, 혁명수비대, 후투반군 이런 식으로 나라는 아니고 나라 그냥 아니에요. 싸움꾼들만 모여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어. 그리고 시리아 전부군 날라갔어요. 시리아에서 지금 완전히 진미 정권이 수립된 거고. 예. 이제 예멘 후티 반군은 예. 어느 정도 예멘을 통제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어느 정도 예멘을 먹었어요. 예. 그래서 뭐 나라로 봤을 때는 예멘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 이라크 안에 있는 민병대들 중에서 친이란 민병대가 있어요. 근데 이란이랑 친하지 않은 민병대도 있고 그래서 이라크를 나라 동제로 친 이란이 나라가 볼 수가 없고 레바논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에서는 시아파 민병대 있고 기독교 민병대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레바논을 또 친이란으로 볼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또 친미 국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대상으로 이란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또 쭉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서로 관계들이 어때요? 이건 일단 골프 지역이에요. 예. 왜냐면 중동에서도 지역별로 특징 달라요. 여기는 골프 지역이고 예. 여기는 원래 석유로 먹고 살다가 석유가 곧 사라질 것 같은데 그리고 쓸모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러면 관광하고 금융으로 먹고 살자고 해가지고 최근에 와서 엄청나게 예. 관광하고 금융에 집중을 했던 나라들인데 예. 지금 이란이 그렇게 때려부시잖아요. 예. 누가 가서 거기서 금융을 하겠어요? 지금 보면 튀르키예가 맨 위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딱 보는데 저 중동 지역은 역사적으로 서로 관계들이 어땠나요? 중동 지역은 이란 빼고요. 예. 이란을 중동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란은 유럽으로 봅니까? 아니요. 이란 그냥 이란이에요. 이란 빼셔야 되고 예. 튀르키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이쪽 동네는 중국처럼 동일됐다가 젖어졌다가 동일됐다가 젖어졌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준추왕국 시대고 언젠가 다시 거기 합칠 거예요. 근데 이란을 왜 중동으로 안 보십니까? 이란은 역사적으로는 중동 아니에요. 이란은 항상 페르시아 로마 제국. 예. 그래서 이란은 페르시아예요. 예. 중동은 아니에요. 중동은 로마 제국의 동부 땅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란과 튀르키예는 사이가 어때요? 이란과 튀르키예는 페르시아고 로마 제국의 후계자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전엔 너무 치고받고 싸웠는데 마지막으로 1632년 카스트르 시린 협정 이후로부터 야 싸우지 말자. 우리 둘이 싸우니까
너도 나도 힘들어. 그래서 1632년 이후로부터는 대놓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친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양제국의 오래된 휴전. 이번에 깨질지 봅시다. 그래요. 아까 그 걸프 국가 한번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유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걸 보면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쪽에 지금 가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란 것만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 한쪽은 이란이고 한쪽은 오만이에요. 지금 예. 오만이 밑에서 이렇게 두바이 때문에 갈린 것 같죠? 네. 아니에요. 그 뾰족대도 오만 땅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오만 예, 땅이 예. 월경지가 있어요. 예. 오만에 월경지가 있고 거기는 오만이고 그리고 오만이 유일하게 이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란이랑 사이가 좋은 나라예요. 아, 그래요? 중립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중립이에요. 그래서 예. 사이가 좋고 이란이 거기를 안 때렸어요. 뭐 오발이 몇 번 떨어졌는데 네. 그 말고는 때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배들이 지나갈 때 오만에 붙어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오만 앞에 있는 해병대는 배가 좀 약간 편하게 가기에는 그렇게 좋은 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거의 뭐 80% 90% 봉쇄되는 느낌이에요. 현재로서. 그러면 지금 쿠웨이트나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은 다 지금 이란과 적대적인 나라들이라고 보면 아니 됩니까? 적대적인 해봤자 뭘 할 수가 없어요. 군사력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란이 순위가 있죠. 사랑하는 싫어하는 순위. 일단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사우디, 바흐레인 둘 중 모르겠어요. 사우디, 바흐레인, 아미레이트 이거 순위를 매길 수가 없지만 아마 그래도 바흐레인 아닐까. 왜냐하면 바흐레인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란이? 예, 거기 조그마한 카타르 옆에 있는 그 조그마한 섬 있죠. 예. 그건 바흐레인인데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이란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저는 이건 아랍 사람들은 선전일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이란 사람들 그 얘기에 원래 그 우리 땅이야. 그 마치 좀 약간 일본이 톡톡 얘기하듯이? 진짜로.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바흐레인에 있는 왕이 순위파예요. 인구의 30%만 순위파고 나머지 70%는 시아파예요. 그래서 이란이 열심히 바흐레인을 때리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최근에 와서 싫어하는 나라는 아랍에미레이트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너무 좋아요. 예. 이제 제일 덜 싫어하는 나라는 카타르고 왜냐면 그동안 이란이랑 관계가 좋았어요. 예. 이런 순위. 그렇군요. 이렇게 이란과 이렇게 이제 저 중동 국가들의 지도를 좀 놓고 보면은 관계들을 좀 우리가 대충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중동이 조용할 때보다는 시끄러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교통 정리 안 되고 출발했어요. 1차 대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알파고는 튀르키예에서 왔기 때문에 오스만 뽕을 뿌린다 이런 말 하는데 다 때려치고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 이 나라가 이 중동 지역은 콘스탄티나폴 즉슨 이스탄불 아니면 카이로 중심으로 통일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오스만 제국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 땅덩어리가 독립해 있을 때는 덜 싸워요. 근데 1차 대전 때는 이제 깨졌잖아요. 완전히 이제 쪄져졌어요. 그때는 영국이 너무나 이상하게 교통 정리를 하고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지 미국도 이스라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차 대전을 중동에서 마무리하는 중동을 관리하는 1차 대전의 협정은 사이스피커 협정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중동을 정리하자. 1차 대전의 그 제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자. 그 얘기를 이미 이스라엘과 미국이 너무 공개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나라들, 이 국경들로 제가 그러면 뭐 굳이 예견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하나 더 얘기 말씀드릴게요. 몇 년 이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사라질 것 같아요. 왜요? 다시 한번 레고처럼 분리시키고 이 땅을 여기다가 붙이고 거기 있는 땅을 여기다가 붙이고 그리고 여기 큰 동아리를 좀 자르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이라크가 실질적으로 분리됐어요. 이제 다들 이라크 하고 왔는데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지역에다가 이라크 사람들이 좀 약간 마치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가듯이 가요. 거기 국기가 따로 있고 교육 시스템 따로 있어요. 쿠르드 말로 해요. 뭐라고 불러요?
그냥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 근데 마치 중국하고 홍콩이에요. 어허. 동일돼 있지는 않아요, 이라크는. 시리아도 지금 그럴 꼴이 보이고. 지금 중동 국가 중에서 이란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나라는 튀르키예 말고는 없어요. 사우디는. 군사력 없어요. 물론 군사력이 있긴 한데 예. 이란이나 싸울 만큼 군사력 없어요. 없다. 왜냐면 인구가 얼마 안 돼요. 딸랑 2천만 명. 이란은 1억. 물론 지금 미국이 너무나 최신 무기들을 갖다 줬는데 그렇게 셌었으면 후티 반군을 이겼어야지. 2015년 전쟁 때 후티 반군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 휴전을 하고 팔을 뺀 거예요. 튀르키예 국민들은 지금 이란 전쟁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까? 아예 좀 약간 팔을 빼자. 왜냐하면 이란도 예전에 이라크에서 아니면 시리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좀 약간 발목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 사람들도 이란이 너무 센 거를 싫어해요. 왜냐면 튀르키예가 중동에서 맹활약을 하지 못해요. 예.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완전 사라지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면 이스라엘 대 싫어하니까 누군가가 또 이스라엘 잡아줘야 돼요. 좀 약간 삼국지 느낌? 그렇군요. 오늘 그래도 이제 알파고를 모시고 이렇게 중동 지역의 정세 이런 것까지 좀 하면서 전쟁을 들여다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는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셨는데 전쟁이 끝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라면 뭐를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마음? 그 마음을 좌우하는 것이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어떤 그 기분, 너무나 기분 탓이 좀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겉으로 분명히 기분 파고 즉흥적이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뭔가 계산은 있겠죠. 이거는 한국 사람들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베네수엘라 사태 터질 때 베네수엘라 칠 거다. 아니에요. 트럼프는 거기에다가 그 해군을 넣고 협박을 하는 거고 또 계산이 있어. 아니요. 칠 거라니까 했는데 누구나 안 믿었어요. 결국 쳤어요. 그때도 그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네. 전 지금 어떤 방송인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나 대놓고 얘기했어요. 트럼프는 질 거다. 그렇게 사람이 왔는데 아니야. 트럼프는 항상 이렇게 즉흥적. 아니야. 질 거라고 쳤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트럼프랑 관련된 그 책들도 있고 본인이 쓴 책도 있고 그리고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보시면 그냥 즉흥적이에요. 이건 이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오케이. 자,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이제 중동 전문가라서 그것만 생각을 했는데 베네수엘라 침공까지도 예상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그린란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린란드는 먹고 싶어서 아니고 나토를 분리하고 싶어서 아마 좀 약간 보장지로 쓴 것 같아요. 치지는 않을 거다. 지금 발목이 또 잡혔죠. 예를 들면 진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었으면 여론란 먹고 나토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할 거였는데 할 거였는데 이제 앞에 터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트럼프 보기에는 이제 나토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진짜 찐 군사력이 있는 나라 몇 개를 이렇게 합치고 나토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진짜 좀 약간 군사력이 좀 세고 어디 싸우러 갈 때는 따라올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덴마크 같은 나라는 미국 군사력이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굳이 덴마크를 동맹국으로 사랑해주고 욜란드 왜 안 먹어요? 캐나다는? 모르죠. 이제 그 순서에서 밀렸어요 다. 근데 캐나다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죠. 왜냐하면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을 거기에다가 동원시키는 거는 미군을 이미 해외에 파견 나가 있는 미군을 이란이랑 싸우게 하는 거는 같은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트럼프로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고. 자기 자신. 이거 참. 저는 이런 말 하면 이것도 다른 방송들에서 하지 않았던 소리 하나 풀어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알파고는 중동놈이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너무 호감이 가지는 않지만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친구에 도움이 됐어요. 제 친구가 미얀마에서 튀르키예한테 잡힐 뻔했었는데 이제 튀르키예 국정원이 미얀마에다가 돈을 대주고 제 친구를 잡았었는데
제 친구의 미국에 있는 친구가 선배가 트럼프 비서실에다가 부탁해가지고 트럼프 이름으로 편지가 나와서 미얀마가 쫄아가지고 제 친구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감사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또 국제 정치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성격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어딘가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때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듣는 것은 아주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우리 그 튀르키예 출신 알파고가 느끼는 것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딱 터졌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애초부터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국방부 보고서가 나왔잖아. 우리는 이제는 전 세계에다가 관련 않겠다. 우리는 몰로주의다. 이거 방송국들의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미국이 옛날처럼 몰로주의 해가지고 오직 미국 대륙, 저는 진짜 이 사람들은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문헌에다가 너무 집착해요. 어디에다가 뭔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팩트다. 행동, 액션, 현실, 그 현장에서 무슨 거에다가 신경 못 써요. 쓰여져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팩트예요. 미국에서 그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다들 미국인은 앞으로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다 가면 뭘로 트럼프는 조만간 중동을 때릴 건데. 그대로 나왔어요. 현장에 있는 행동이 문헌으로 그 중돌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문헌에 집착해요. 아니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알파고가 그쪽 지역의 출신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하고 또 프리랜서로 일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잘 아는 분이나 친구분들이 그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알파고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그들한테 물어봐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 중동 전문 기자라고 활동하는 이유는 중동에 빠삭한 전문가 지인들이 있고 아니면 그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받아서 여기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나요? 요즘에 속이 많이 집에다가 잔뜩 넣으라고. 집에다가. 석유값은 많이 오를 것 같습니까? 그래 보여요. 아무튼 지금 우리 댓글장에서도 유엔 뭐 하노? 아직 유엔이 있어요? 유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네. 유엔이 죽었는데 장례식만 치를 것이지 유엔이 죽었어요.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제발 일어나세요. 죽었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우리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유엔이 뭐 하노? 유엔이 죽었어요. 우리 장례식만 안 했어요. 장례식 안 했다고 해서 살아 있는 거 아니에요. 유엔은 죽었다. 그래 보이잖아요 지금. 나토도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역사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만 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이 원하는 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미국 같은 나라에 지금 그 자리에 트럼프가 앉고 있어요. 보통 미국이라면 이란 전쟁을 이딴 일 안 하죠. 미국에 우린 다른 전쟁들도 봤잖아요. 시리아 내전. 너무 철저히 사전 준비를 절제하고 시리아에 들어갔는데 13년 만에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 정권을 없애버렸어요. 이걸 보니까 그래 역시 뭐 미국 철저하게 계획을 다 짜고 들어가서 마무리했다. 미국이 일단 보세요. 뭐 무슨 해피닝으로. 개인적으로 알파고 기자님은 내가 본인이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비관적인 사람? 저는 너무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집사람이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저는 너무나 긍정적인 사람이고 너무나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성격이 진짜 낙관적인 끝판왕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유엔은 죽었다. 그리고 트럼프 마음대로다. 이렇게 맺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어두운 전망 아닙니까? 모르죠. 그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공화당에서 나올 사람들이 옛날처럼 뭐 닉슨 대통령처럼 좀 약간 좋으신 분들 안 올 거예요.
다음에 올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예. 거의 트럼프 같은 분들이 올 거예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가장 우리가 좀 궁금해했던 것이 그 중에서도 두 가지였거든요. 후계자의 지금 신상은 어떻게 돼 있을까 하는데 부상은 확실하고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부분, 그리고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상군까지 투입되고 그러면은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신호는 트럼프가 끝내기를 원한다 하는 신호들이 잡히거든요. 저한테 그 신호들 안 잡혔어요. 물론 모르죠. 왜냐면 이란 안에 있는 관력 다툼도 하나의 변수예요. 거기서 개혁파이들이 그 지금 임계점이 이쪽 강경파한테 넘어갔는데 이쪽으로 오면 그 가능성이 있어요. 예. 완전 없는 건 아니에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어떤 존재예요? 이란 혁명 수비대 이제 이란에 있는 이 혁명이 말 그대로요. 혁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그러면 이란에 정규군이 있고 혁명 수비대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규모는요? 제가 알기로는 20대 60이에요. 몰래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란에서는 군대 다들 가잖아요. 예. 근데 다 시아파 아니잖아요. 예. 순위파들도 있고 소수민족들도 있는데 그래서 정규군에다가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혁명 수비대 안에서 장군을 키워가지고 정규군 위에다가 이렇게 상사로 배치시켜요. 그러면 20대 60이 20이 정규군이고 수비대가 아니 거꾸로요. 그렇지만 거기가 더 정예다. 그렇죠. 혁명 수비대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군사적으로는 장악돼 있어요. 그리고 또 최고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완전 핫빠지고. 대통령은 가끔씩 위기에 있을 때는 그 정치인들이 다시 가서 국민들의 그 민심을 끌어당겨야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최고 지도자도 한 명으로 보지 마시고요. 정여인 그 신학자 집단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나름 균형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중동전 또 미국의 지금 중동전쟁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뭐 거의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3년차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미국과 이란과만 싸우는 게 아니고 또 막 주변 국가들이 네. 막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중동전이 된 거지요. 뭐. 네. 예.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알고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것, 그냥 막 뉴스만 듣고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알파고 신하씨 기자가 출신이기도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취재를 해왔고 또 이렇게 방송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하면 또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좀 일찍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찍 끝날 것 같지 않다라고 전망을 해서 조금 마음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알파고 신하씨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보리숭어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데 주문이 좀 너무 많이 해서 좀 밀려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다라고 하네요.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혹시 전화 주문하실 분들이요. 1551에 3158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주문 접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전화로도 주문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껏 살이 올라서 아주 맛있는 제철 보리 숭어회. 이번에 준비한 것은 필렛 형태로 이렇게 썰어서 드시기 좋게 준비를 했습니다. 300g 한 팩인데 이걸 원 플러스 원으로 2팩 600g 보내드리니까요. 이럴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딥블루 중동 전쟁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알파고 신하씨 기자와 함께 중동의 분위기는 어떤가, 왜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가, 언제쯤 끝날 것 같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백운기와 딥블루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 정치 1번지에서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기는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과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유익하셨죠? 네. 내일 오전 11시에 백운기의 정치 1번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